안녕하세요. 30대 대표 금융회사 집스커버리 짝두입니다. 오늘은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분명 자취를 하고 싶거나 독립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 자취를 하거나 독립을 하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제가 차별점이 있다면 저는 직접 체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5번의 이사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각자 다양한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많은 불편함도 겪고,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와서 와, 이런 점이 너무 좋다, 왜 내가 이런 거를 고려 못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지금 당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작은 불편함이 해소되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 삶의 수준,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게 체감이 안 되죠. 제가 이전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 살았어요. 그 집에서 살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5층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게 진짜 불편하더라고. 차키를 두고 왔어. 다시 올라갔다 와야 돼. 5층까지. 빨래 넣으려면 세탁기 돌려놓고 1시간 뒤에 다시 올라갔다 와야 돼. 그리고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요. 친구들 데려와도, 지인들을 데려와도 다들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바뀐 점이 뭐였냐면, 게을러졌어요. 5층에 올라가면 웬만하면 안 내려가려고 하고, 장도 잘 안 보게 되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자꾸 먹게 되고, 배달시켜 먹게 되고, 그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뭐 수납 공간이 없다면 이 자꾸 바닥에 물건들이 늘어뜨려져서 청소를 하는데 또 시간을 뺏깁니다. 그런 불편함들. 그리고 주거 공간이 작으면요, 좀 답답해요. 그리고 환기가 안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또 곰팡이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빨래가 안 말라요. 이런 작은 불편함들이 내 삶의 질, 수준,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 만족이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살면은 사람이 찌들게 됩니다. 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좋은 기운을 못 받게 돼요. 좋은 기운을 못 받으면 좋은 생각을 하기 어렵고, 좋은 생각을 하지 못하면 좋은 행동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지금 이곳에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점점 삶을 진화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삶의 주거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기도 좀 잘 되고, 그래도 주거 공간도 뭐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팔굽혀펴기는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빨래는 조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채광이 조금 들어와서 나에게 아침에 좀 밝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해소된다는 거죠. 해소되면은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좋은 생각, 좋은 행동, 그것들이 이어지면서 내 삶이 개선되고 진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살면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 온 이 집이 거의 1층이에요. 이 집이 너무 좋은 게, 현관문에서 방으로 들어올 때는 1층인데 바깥에서는 2층입니다. 특이한 집이죠. 저에게 정말 딱 알맞춤된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그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던 불편함이 해소돼서 저는 진짜 삶의 만족도가 1000%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불편함이 해소되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바로 집 앞에 있는 산책로를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게을러짐이 해소되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산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넓은데 내가 너무 좁은 한 곳만 바라본 게 아닐까. 이런 사색도 할 수 있게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 너무 내가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내가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었구나, 마음의 여유가 없었구나, 정말 내가 산책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 행복하고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삶의 여유, 만족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5층에 살았을 때는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됐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니까 그 확보된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넓은 거를 경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작은 불편함이 해소돼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불편함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내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취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세에 돈 조금만 투자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처음에는 다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습니다. 30만 원대 그런 방을 찾는다고요. 근데 서울에서 그런 집을 찾으면 정말 여러분들 충격과 상처, 서러움을 받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지금 50만 원대, 이 집이 관리비까지 60만 원인데 이런 집에 처음 살아봐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살맛 난다. 집에서 살맛이 나고, 와, 왜 조금 좋은 집에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지 정말 체감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이 집의 공간이 쾌적하고 집이 좀 이쁘거든요. 이쁘다 보니까 너무 그 삶의 만족도가 큰 거예요. 전 집보다. 그리고 불편함도 많이 해소됐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어떤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산책, 그리고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그 취미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월세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소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5만원에서 10만원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 삶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정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월세 조금만 더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반지층이나 고시원은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저도 반지층을 고려했습니다. 반지층을 고려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했다면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고려했던 반지층이 크기가 이 집보다 더 넓었어요. 그래서 고려를 했는데 그 집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햇빛이 하루 종일 안 들고 그 집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바로 앞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매일 커튼을 치고 살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제 삶이 우울해질 것 같았고, 계단 옆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았어요. 와,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구나. 그 담배의 냄새가 어디로 들어올까? 이 반지층, 내 창문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럼 창문도 못 였는데 담배 냄새까지 들어와. 그런 거주 환경에서 지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반지층 살아본 후기를 검색해봐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그 반지층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고시원도 웬만하면 피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샤워하는 공간이랑 화장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같이 써야 되잖아요. 방음도 제대로 안 되고 공간도 한 평에서 두 평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랄까, 그 삶의 만족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저는 이 원룸 같은 경우는 반지층이나 고시원에는 살아보질 않았어요. 저는 제 미래를 발전시키고 제 주거 환경에서 오는 그 만족도, 여유로움, 그리고 삶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낸다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피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세 번째는 월세나 전세 살 때 웬만하면 가구들 사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침대 정말 좋은 걸로 갖다 놨는데 정말 어렵게 그 5층까지 갖다 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 버리고 나왔거든요. 책상도 다 버려. 그래서 웬만하면 풀옵션으로 돼 있는 대로 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어차피 이사 갈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짐도 많아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네 번째는 행복할 수 있는 집으로 가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작은 행복이지만 그 계단 그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삶이 행복하고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취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어떤 보안이라든지 수납 공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 집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채광과 환기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집으로 그 기준을 잡으셔서 집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는 내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고 자기 개발도 가능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집에 오니까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새소리도 아주 이 ASMR처럼 백색 소음이 너무 이 배경음악처럼 깔리니까 공부를 막 하고 싶고 막 미래를 펼치고 싶어요. 그런 심리가 왜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집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여유도 없었고 좀 공간에 맞지 않게 퀸 침대를 놔서 그런지 방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제 마음도 작아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곳에 우리가 머무를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 시청자들은 비슷한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기준을 삼아서 집을 찾자. 여섯 번째는 사색을 즐기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많죠. 24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하게 모두 주어져 있지만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를 중간점검 피드백해보고 그럴 시간이 생각보다 잘 마련이 안 돼요. 왜? 이 마음의 여유가 부족하고 어떤 주거 환경에 있어서도 그런 여유가 잘 가져지지 않는 집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이란 게 누군가
진정한 조언을 해줄 기회가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점검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어렵지만 정확한데 그런 사색을 할 수 있고 중간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집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말한 것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구하셔서 자칫 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룸이 아니더라도 빌라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죠. 다들 좋은 집에 거주하시면서 사색, 여유, 그리고 행복을 채우는 집에서 정말 좋은 추억 쌓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